속삭임은 언제나 풍덩하고 소란스럽게 뛰어드는 경향이 있어 숨결은 언제나 불현듯과 문득과 같은 꽃으로 만개하곤 합니다. 하여 젖은 숨소리로 그대 수면 입가에 전류가 흐르면 저는 하는 수 없이 그 희미한 덫의 저릿함을 들이마시곤 합니다. 당신은 어찌나 그리도 여리고 지독한지, 과연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 일인지 저는 당초에 이해되질 않아 손가락 마디로 그대의 잠결을 맡아보곤 합니다. 지문 속 그대 향이 가시처럼 박히면 그제야 당신과 산책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듯 마음 같은 선로를 따라 가는 곳마다 기침을 심습니다. 지독하게 조여오는 압박을 참기 힘들다고 변명하겠지만 영영 얌전치 못할 목구멍에 걸린 그대를 뱉어내며 슬픈 것들에게 거짓말을 할 테지요. 우화의 미학을 논하자면 당신에겐 향기만 남을 것이고 저는 그런 그대의 향물을 탐스럽게 베어물고 도망칠 것입니다. 알랄이 수놓은 당신은 흐드러진 인간의 아름다움을 기록하는데 전 그런 그대의 전류가 너무도 향기로워 얼얼한 인중만 연신 쓸어내릴 것입니다. 곤히 잠드소서. 고르지 못한 당신의 가쁜 숨을 머금을 날들이 촉촉하지 않도록 그대를 대신하여 울고만 싶습니다. 내려앉은 향기를 이따금 마시며 입술처럼 부드러운 그대 수면의 결을 고르게 쓸어주며 빗어주고만 싶습니다. (15분) 라디오 그 57번째 이야기. 저는 DJ 수정입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김동주 씨의 향기 전선이라는 글을 함께 읽고 왔어요. 밑에 있는 이제 김동주라는 영어 이름은 인스타 아이디니까 이분의 글이 더 궁금하시면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번 오프닝으로 들고 왔던 친구의 글이에요. 이 친구만의 감성이 정말 있어서 네, 이런 분위기로 글을 쓸 수 있는 제 주위의 독보적인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새 시옷의 세계 김소연 씨의 책을 다시 한번 이어서 읽고 있는데 완독은 하지 못한 상태로 좀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그젠가부터 조금씩 읽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시옷의 세계로도 오프닝을 들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가 풀렸다가 하죠. 이럴 때일수록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요. 오늘의 저스트 10미닛은 나라 진단서였습니다. 우리가 진단해야 우리가 고칠 수 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본 사연 주제였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울분에 넘치는 그런 사연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하나 볼까요? 영화 다빈치 코드 시리즈인 인페르노에 보면 인류 멸망 시계가 11시 59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12시가 되면 종말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잘못한 여인에게 던지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진단에는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이 아닌 다른 시각을 보는 것은 내가 가진 프레임에 따라서 보수의 시선이라면 어떻게 보이고 진보는 또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지금 나라 진단을 하기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그냥 위기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저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반대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굶어서 아파야 치료를 하지 아프지 않고 암처럼 잠복기만 길어지고 수습하지 못한 채로 터져버렸다면 상상도 하기 싫네요. 결론은 훈훈하게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제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렇죠. 그런 말도 많이 떠돌잖아요. 대통령님이 선거 공약으로 내놓았던 국민 대통합을 이렇게 이룩하나 이런 얘기도 많이 떠도는 것처럼 참 그 안에 있는 이해관계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자감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거가 없는데 이상하게 자꾸 자신감을 갖고 괜찮으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직업인데 어떻게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는 걸까요? 이 현실을 판타지 소설이라고 믿고 싶네요. 그쵸, 뭐 어쩌면 그런 우리가 보았던 영화나 소설보다도 더 심각한, 더 소설 같은, 더 영화 같은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만연해 있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의 연속일진 모르겠지만 이제 그 시리가 곰탕을 먹었다는 말, 그 보도 자체도 이제 하나의 그런 기득권 그 부류의 암호라는 말도 많이 놔두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일지 아닐지 어쨌든 그만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과 불안을 나타내준 뭐 사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연이에요.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비극적인 여러 소식들을 접하며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어요. JTBC의 보도를 시작으로 폭로된 비선실세 최순실이 국정을 쥐고 흔든 사실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주권자가 아니었음을 알려줬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하였고 이전 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에 최순실이 연루되어 있는지 국정의 어느 범위까지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뉴스로 보이는 검찰의 조사 현황을 보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광화문의 하야 촛불 시위에 참여하면서 느낀 감정은 참담함이었어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당 활동을 하는 분들, 노조분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가족들, 학생들이 모두 옷을 두껍게 입고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많은 사람들을 추운 날씨에 광화문 거리로 나가게 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헌법을 위배한 정권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를 알 수 있었죠. 처음으로 참여해본 시위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일부 선동꾼들이 시위대 사이사이에서 공격적이고 과격한 발언을 했지만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면서 의경들과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집에서 부모님과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 대학생들의 시국 선언들과 촛불 집회 그리고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서 현실이 현실이지만은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진행되다가 사건은 곧 묻히고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들은 기득권 세력으로 호위호식할 거라고 단정짓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걸 지향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절대 바뀔 리 없죠. 바뀐다고 생각했을 때도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는데 우리마저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는다면 과연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시국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에게 부패한 현실이 바뀔 거야
믿어라고 강요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적어도 행동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현실에서의 소용없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의견을 표명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한다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랄까. 그런 건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쨌든 뉴스나 뭐 신문 이런 것을 잘 챙겨보지 않는 편이고, 그래서 그만큼 정치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지하지만, 이런 큰 사건이 한번 터짐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해도 되는 영역, 그러니까 정치가 무관심해도 되는 영역이 아니구나라는 걸 조금씩은 깨닫고 있는 계기가 되지도 않았나 싶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많이 뉴스가 나오면 이제 채널을 돌리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알수록 보이는 법이니까요. 노력하는 개인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사연을 보내주신 대로 그냥 뭐 우리가 뭘 바꿀 수 있어 하고 덮어두는 행위 자체는 뭐 그들을 도와주는 거니까요. 그것이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우리의 행동으로 표명되었던 것들이기도 하고요. 내년 선거가 나름대로 참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는 개인적인 예측이 됩니다. 저도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제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 사연이네요. 정치와 관련된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문제의 시작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치에 관련된 건 더럽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피하기만 합니다. 더럽게 방치하면 곰팡이가 생기고 벌레도 나오고 심각해지면 더 이상 생활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생기잖아요. 더러운 건 청소하고 갈고 닦아서 깨끗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냥 방치하기만 해왔습니다. 일상 대화 속에서, 식사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조용해지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부터가 청소의 시작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청소는 꾸준히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가족과는 정치 얘기하지 마라.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하지 마라 라는 말이 약간 하나의 명제처럼 떠도는 것처럼 떠돌듯이 그런 시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 민감한 만큼 약간 적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의견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뭐랄까 그런 걸로 그냥 단순히 의견을 보태는 담화가 싸움으로 커지는 그런 경우도 많죠. 저도 어렸을 때 친척들을 보면서 종종 겪었던 경험이기도 하고요. 자주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얘기를 할 때 이제 각자 어렵겠지만 흥분하지 않고 상대의 의견을 좀 다른 내용들처럼 원만하게 이끌어 가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려면 뭐 정치 자체가 양분되지 않게 좀 잘 이루어져야겠지만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사연들을 보면서 참 제가 최근에 치과 치료를 계속 받아왔던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정말 치과는 돈이잖아요.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 그러면 우리는 아픈 이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아픈 값을 치르게 되죠. 정말 아픈 걸 인지한 순간 치과에 가야 돼요. 정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10만원 낼 걸 70만원 내고 치료하는 치과 치료. 우리도 이미 한
그 정도뿐 상태에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를 뽑아버리고 임플란트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뭐 이런 상황도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게 진짜 늦은 것이다 라는 말도 맞지만 지금에서는 제일 빠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오늘의 나라 진단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많은 의견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잘 반영이 되어서 이번 사건이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그 전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들으면서 제 주변에 정치적 견해가 뚜렷한 사람이 꽤나 많음에도 저는 되게 정치 청정구역에서 생활을 해왔거든요. 정말 관심 밖이었고 아무것도 그냥 뭐 남일이라고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해왔어요. 할 수 있었던 이제 선거 요건을 충족한 나이가 되고 나서도 했던 선거는 거의 죄다 무효표를 냈습니다. 저는 아는 게 없으니까요. 괜히 잘못된 한 표를 덧대줬다가 괜한 책임감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남들이 뭐뭐 하더라 하는 말을 믿지 않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사실 우리가 이런 시안들이 민감해진 만큼 SNS, 특히 페북에서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런 기사들의 댓글들은 그 기사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그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를 찾아보면서 스스로의 입지, 정치적인 견해를 어느 정도 단단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는 이번 나라 진단서였습니다. 그래요. 저한테도 필요한 덕목이고 함께 길러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절대 선곡. 너무 막 이렇게 막 진지한 얘기를 했다가 고른 노래는 약간 어울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막 제가 15분 라디오에서 정치적인 노래를 소개하고 싶진 않으니까요. 노래는 제 멋대로 틀겠습니다. 파스칼의 뽀뽀하고 싶소라는 노래인데요. 두 여자분으로 이루어진 아티스트예요. 파스칼. 말 그대로 뽀뽀하고 싶다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인 두 분의 노래예요. 실제로 들어보시길 늘 권장하고요. 한 소절을 함께 해보면 그대여 뽀뽀하고 싶소 그대여 손이 잡고 싶소 그대여 같이 있고 싶소 그대와 나 단둘이 하고 쪽쪽쪽쪽 거려요. 실제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남자친구랑 듣거나 여자친구랑 들으세요. 우리 다음주 Just a 10minute 주제는요. 겨울이 내심 반가운 추위를 잊게 해주는 입니다. 뭐 전기장판 속에 들어가 귤 까먹는 재미도 있을 거고요. 뭐 사랑하는 품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그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정말 뭐든지 좋아요. 여러분의 추운 겨울을 잊게 해주는
그 추위를 잊게 해주는 겨울이 내심 반가워지는 것들에 대해서 소중한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사연은 유튜브 정보 박스 맨 아래에 있고요. 페이스북도 이제 메시지 맨 아래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11월 14일 58번째 이야기로 함께 만나기로 해요. 저는 수정이었고요.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